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내분 비전, 그래서 저신장, 키가 작아요라고 말하는 저신장과 2차 성징이 빨라요라고 말하는 성조숙증, 그리고 2차 성징이 느려요라고 말하는 생식샘 저하증. 이 크게 이 두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저신장, 이 저신장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신장하고 아기가 키가 작아요라고 왔을 때 가장 먼저 저는 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얘가 지금 1년에 4cm 이상 컸나 아니면은 못 컸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년에 4cm 이상 컸으면은 얘는 지금은 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신체의 질환은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1년에 4cm를 못 컸으면 얘가 지금 뭐 핵형의 문제가 있든 호르몬의 문제가 있든 뭔가 질환이 있구나. 그래서 질환이 있는 성장 장애구나라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질환이 없을 때는 이제 실제 연령과 실제 나이와 이제 골 연령을 비교해서 지금 성장이 실제로 나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질환이 있다면 이 질환이 선천적인 질환인지 후천적인 질환인지를 출생 체중으로 하나? 출생 그냥 키로 하겠습니다. 출생 키로 얘가 지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작았는지 아니면은 태어나기는 제대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질환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 진한 벽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은 얘가 1년에 4cm 이상 per year 이상 큰 사실상 질환이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름 자체가 성장 장애죠. 얘는 1년에 4cm를 자라지 못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호르몬이든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성 저신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슬픈데 원래 작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원래 작은 아이예요. 얘는 지금 키가 안 큰 게 아니고 원래 안 큰 아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 연령에 맞게 골 성장이 잘 일어나고 있는, 성장이 그냥 제대로 잘 일어나고 있는 그냥 아이인 거예요. 다만 원래 그냥 키가 조금 작은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실제 연령과 골 연령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 연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인지를 그냥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나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 7세다 라고 표현하면 얘가 지금 그냥 태어난 지 7년 됐다는 겁니다. 얘 신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얘를 예를 들어서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냉동 인간으로 100년 뒤를 지났다. 얘는 그럼 107살인 거예요. 맞죠? 신체 연령은 그럼 몇 살이겠어요? 얼려놨으니까 그대로 7살이겠죠. 그게 이제 골 연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연령은 그냥 얘가 태어난 지 몇 해 됐다라는 약간 사회적인 나이인 거고요. 골 연령이 사실상은 신체적인 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체질성 성장 지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려진 거죠, 그냥. 그래서 이름 자체도 지연이죠. 원래 키 큰 애였는데 그냥 지금 조금 살짝 아직 시작이 조금 느릴 뿐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령보다 골 연령이 작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어난 지 7년 됐어. 근데
골 연령은 아직 5세야. 그럼 얘가 내년 되고 후내년 되고 아직 클 나이가 2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7세지만 골 연령은 아직 5세니까 당연히 또래에 비해서 작겠죠. 왜냐면 또래는 7세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골 연령이 작으니까 아직 안 컸을 뿐이다. 곧 클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성 저신장과 체질성 성장 지연은 1년에 4cm 이상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괜찮다, 애기 어디 아픈 거 아니다 라고 말은 하겠죠. 자, 가족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보통은 유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체질성 성장 지연 같은 경우에는 부모 키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키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약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도 부모님도 어릴 때 좀 늦었다. 성장이라고 할게요. 성장이 좀 늦었다. 요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키는 정상이에요. 정상 기준은 보통 남성은 160 후반에서 170 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부모님 키가 작을 때는 보통의 아버지 키가 160대 초반에 어머니가 140대 초반으로 하면은 부모님 키가 원래 좀 작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도 컸다라던가 아빠가 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갑자기 커졌다라던가 부모님도 보통 아버지 쪽에서 부모님도 성장이 조금 늦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질성 성장 지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의 키가 요렇게 큰다고 봤을 때 이 체질성 성장 가족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은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크지만 원래 그냥 작은 아이였던 겁니다. 체질성 성장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조금 느리지만 결국에는 따라잡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장애는 뭔데? 야 느리네 얘도 지금 작네. 성장 장애는 뭔데? 성장 장애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여기 그럼 사고죠?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성장 지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성 성장 장애는 이거고요. 2차성 성장 장애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가 지금 4cm 이상 못 컸어. 그런 말은 신체에 지금 질병이 있는 거죠. 얘가 아파서 못 큰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차성 성장 장애는 제가 선천적이다.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2차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땐 괜찮았는데 후천성 질환에 의해서 키가 지금 못 컸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선천적 질환은 보통 유전병이겠죠. 터너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양수의 문제라서 FGR이 있던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터너거나 아니면은 양수로 인해서 fetal growth restriction에 플러스에 따라잡기 실패. 요런 원인들, 어쨌든 선천적인 원인들, 특히 터너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병 때문에 지금 키가 조금 작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당연히 이제 핵형 검사가 들어가야겠죠? 선천적인 질환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작다. 출생, 체중, 낮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왔는데 4cm 이상 못 커. 그러면은 이거 병이다. 그러면 얘가 선천병이야 후천병이야? 뭘 봐? 출생 체중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출생 체중이 작아. 그러면 얘 선천 질환이네. 1차성이네. 그럼 뭐 해야 돼? 핵형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형 검사를 하고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거니까 이후에 성장 호르몬을
그로스 호르몬으로 할게요. 그냥 그로스 호르몬을 이제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근데 보통 진단으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후천성 질환, 2차성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 질환이니까 출생이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얘가 병이 있긴 있어. 근데 출생 선천적인 병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핵형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실제 임상에서는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 푸는 사람들의 이론상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의 주요 원인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결핍입니다. 요게 이제 메인이죠. 시험 문제는 이제 요게 이제 메인으로 나옵니다. 물론 요 둘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번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짜바리 느낌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얘는 약간 짜바리인데. 자, 어쨌든 성장 호르몬 결핍 요게 이제 메인이고요. 자, 성장 호르몬 결핍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이 결핍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그냥 혈중 성장 호르몬 농도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일중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야, 뭐 애기들 키 클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최대 피크라더라. 이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의 일중 농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성장 호르몬을 그냥 측정한다고 측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옆에 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검사하냐? 이제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을 분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을 검사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비교적 변동이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죠. 선별 검사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을 검사한다. 요거 이제 검사해야겠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내분비 파트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성인 내분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성장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늘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해서 저혈당을 유발하면 혈당이 낮네 하고 이 그로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돼야 돼요. 혈중당을 늘리려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의 폭발적인 증가가 없다는 말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해서 저혈당을 유발하는 검사가 확진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실습 보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에게 저혈당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태아에는 그 영유아에선 잘 진행 안 하고 5세 이상인가? 어쨌든 기준이 있고 입원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센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이제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갑상샘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이소성이나 아니면은 랩넌트가 남겨온다거나 아니면 에이제네시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상샘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보통은 이제 신생아 선별 TFT로 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L-사이록신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건 뭐 뻔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4cm 이상 컸어? 그러면 괜찮아. 못 컸어? 아이고 너 병 있구나.
만약에 컸어. 그러면은 저는 실제 연령과 골연령을 이제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뭐야, 실제 연령과 골연령이 같네. 그러면 아이고, 부모님 키를 또 살짝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 키까지 작아. 아이고, 너는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 정하고, 너는 가독성 저신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질성 성장 지점을 딱 봤는데 골연령이 작네. 너는 포텐셜 있는 애구나. 그냥 조금 느려졌을 뿐이야. 하고 부모님 키도 살짝 봅니다. 근데 아버지 키가 170 몇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부모님은 키 크시네. 부모님도 성장이 그냥 조금 늦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둘 다 경고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cm보다 못 컸어. 그러면 병이 있는 거죠. 너 선천적 병이야, 후천적 병이야를 출생 체중을 확인해서 확인하시고요. 출생 체중이 작다. 아이고, 선천적이네. 획형 검사. 출생 성장이 정상이야.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혹시 결핍됐나? IGF-1 검사하시고요. 확진은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파지티브다. 그러면은 이제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키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이제 사춘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성징이죠. 여기 보시면은 2차 성징은 HPG 엑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GnRH를 딱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뇌하수체에서 LH와 특히 LH가 중요합니다. 2차 성징에서는. 그 다음에 FSH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나달에서 생식샘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이니까 에스트로겐 겐들을 분비하면서 이제 요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 때문에 2차 성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2차 성징의 원인인 거죠. 요런 흐름인데요. 만약에 애가 지금 일단 조숙증부터 얘기할게요. 애기가 그 2차 성징이 돼야 될 나이가 안 됐는데 요 엑시스가 활성화돼 버린 거야. 그래서 막 GnRH가 분비되면서 LH, FSH가 살짝 높아지면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거를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요거를 우리가 진성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도 분비를 안 했어. GnRH 없어. LH, FSG도 없어. 근데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얘를 분비하는 종양이 있어 버렸네. 그래서 위에서 GnRH랑 야, 사춘기 지금 할 때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되면서 2차 성징이 일어나 버려. 혹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천적으로 부신이 과형성되면서 안드로젠이 막 펑펑 쏟아져가지고 막 테스토스테론이 막 펑펑 쏟아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발생하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페리페랄에서 발생하는 정조숙증을 우리가 가성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생리센 저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서 어디서 막 여기가 막혔거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보통 이제 칼만이고 여기는 뇌하수 종양이겠죠. 어쨌든 이 위쪽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프라이머리다. 그래서 1차성 생식샘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위에는 쭉 괜찮아. 근데 아이고, 생식샘이 맛이 가버렸네. 요게 없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2차성 생식샘 저하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뻔하죠. 요 진성성 조숙증이랑 가성성 조숙증이랑 1차성 생식샘 저하증이랑 2차성 생식샘 저하증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옆에 적어놨습니다. 자, 진성성 조숙증은 뭐였어요? 결국에 이 HPG 액시스가 너무 활성화돼 버린 게 문제였다. 그래서 참, 근데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 몇 살 때 애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16세인데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야, 우리 애가 2차 성징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어려요. 여아 9세 맞죠? 진짜 죄송합니다. 여아 8세 생각보다 어리죠? 여아 8세 남아 근데 만 나이라서 남아 9세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아 8세 남아 9세 외우셔야 돼요. 숫자도. 그래서 요거보다 빨리 이것보다 빨리 발생해야 이제 성조숙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이도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아 8세 남아 9세가 되기 전에 HPG 액시스가 발생해서 막 해. 그러면은 자, 해야 되는 검사는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애가 막 6세야 6세 6세 애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뼈나이를 봤더니 뼈나이는 막 9세야. 그래서 막 사춘기가 막 펑펑 쏟아지고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얘가 이 엑시스가 문제인지 위쪽이 문제인지 아래쪽 생식샘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가 바로 GnR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도 알아야 되니까 자 생식샘 요게 이제 난소나 고환이죠. 여기서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죠.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얘가 이제 LH나 FSH 뇌하수체에서 분비한 호르몬을 만들겠죠. 를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야 우리가 GnR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방출이네요. 죄송합니다.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다. 그래서 GnR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다 해서 이 워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자극 검사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자, 자극 검사를 했어. 쉽게 말해서 GnRH를 넣었어. 얘를 넣었다는 거죠. 그럼 사춘기 이전에는 넣으면은 우리 몸이 뭔데니?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축이 막 돼 있지 않겠지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GnRH가 뇌하수체를 막 때려도 이 뇌하수체 입장에서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축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우리 몸에 밖에서 GnRH를 넣자마자 뇌하수체가 오케이 하고 바로 LH를 분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특히 LH 그다음에 FSH가 사춘기 이후 성인 수준으로 증가되면 우리가 진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GnRH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뭐 해야 돼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워딩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했을 때 이 검사 결과도 나와줍니다. 검사 결과에서 LH, 특히 LH가 정상 사춘기 이후 성인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거 HPG 액시스가 활성화되어서 문제구나. 진성 성조숙증이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위쪽이 문제란 말이죠. 이 위쪽이 문제니까 어디에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 MRI를 촬영을 한다.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GnRH 아고니스트입니다. 아고니스트를 투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고니스트를 투여하는 이유는 아고니스트를 지속적으로 소량으로 베이스라인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 뭐야? GnRH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고 GnRH 수용체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이 GnRH가 분비를 해도 GnRH 수용체가 없으니까 LH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nRH 수용체를 탈감작시켜서 LH 분비를 억제해서 사춘기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가성성 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 검사를 진행했을 때 요게 없겠죠. 위에 요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분비해봤자 LH와 FSH가 상승이 없는 겁니다. 상승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극 검사가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근데 뭔가 하고 막 뒤에 할 게 이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성성 조숙증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성성 조숙증에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요 자극 검사에서 네거티브, 쉽게 말해서 요 아래쪽에 위에서 신호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많이 분비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입니다. 그래서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 CAH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콜레스테롤 호르몬의 분비 경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21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없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특히 17OH 프로제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몸에 쌓이면서 얘가 남은 것들이 여기 안드로젠 어쩌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안드로젠이 쉽게 말해서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음액 비대라던가 아니면은 남성적인 생식기로 바뀝니다. 남성적인 외부 생식기로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나 털이 많이 날 수 있겠죠. 거의 PCOS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성 조숙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LH가 없는데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이러한 원인이 생길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은 요거 신체 검사를 통해서 17OH 프로제스테론이 증가되어 있으면 확진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없으면 주로 이제 코티솔이 없거든요. 이 경로가 이제 이걸 차단하는 게 메인이라서 코티솔이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코티솔을 이제 투여해야 되고 여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부족하면 전해질이 많이 가면서 나트륨 떨어지고 칼륨도 막 올라가고 요거 없으니까 그거 아시죠? 그 프린시팔 셀이 기능을 못하니까 신장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트륨 떨어지면서 칼륨 막 올라가면서 애가 핍뇨가 생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이 저하되고 이러면은 여기에 이제 플루드로코티솔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이 요 가성성 조숙증에서는 CAH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조숙증이 끝났고요. 성조숙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기가 여아는 8세 이하, 남아는 9세 이하에서 아기가 사춘기가 있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무슨 검사한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사춘기 이후 성인만큼 성장하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거 엑시스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진성성 조숙증이구나.
어디가 문제지? 뇌 MRI로 확인하고 치료는 GnRH 아고니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성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 검사에서 LH 상승이 없겠죠. 하지만 뭐 CAH라던가 뭐 종양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통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가 있겠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성조숙증도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놓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HPG의 액시스 없이 뭐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유방만 커진다거나 아니면 고환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 관찰을 그냥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기가 생식샘 2차 성징이 없어요라고 오는 겁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얘가 한 95%의 비중을 가지고 특히 진성 성조숙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2차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월경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 저하증 자체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생식샘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섹스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필요한 걸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인은 두 가지죠. 1차성이거나 2차성이다. 1차성 같은 경우에는 생식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터너라던가 아니면은 뭐 클라인펠터 아니면은 뭐 스와이어 이런 거 다 무월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얘는 지금 뇌하 수치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LH와 FSH가 올라가 있다가 진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성장은 없는데 LH, FSH가 올랐어? 이거 고환이나 난소 문제구나 라고 1차성 저하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뭐 하고 싶으세요? 핵형 검사 하고 싶죠? 그래서 핵형 검사를 하시면 되겠다. 자, 2차성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위쪽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칼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뇌하수체 종양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LH랑 FSH가 낮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 MRI를 찍어보고 싶죠. 딱 봐도 뇌 MRI를 찍어보시면 되고 끝이네요. 뇌 MRI를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애가 2차 성징이 없어. 그러면 사실 LH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H가 올라가 있어. 뭐야? 위에는 머리 쪽은 성장하려고 난리인데 밑에 난소가 문제구나. 그러면은 핵형 검사. LH가 안 돼. 뇌가 문제네. 그래서 뇌 MRI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가 안 커요 하는 저신장 그 다음에 여기 2차 성징이 빨라요 혹은 느려요 하는 2차 성징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